동상이몽이 PD가 조현재와 사부곡 촬영 당시 현장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다음 화에 등장할 강남 이상화 예비부부에 대해 귀띔해 궁금증을 높였다. 지난 23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 이하 동상이몽이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을 방문한 조현재, 박민정 부부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조현재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드러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는 힘겨웠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결국 이를 듣고 있던 아내 박민정도 눈시울을 붉혔고 남편을 위해 깜짝 준비한 합성 가족 사진 선물을 건네 뭉클함을 선사했다. 이에 대해 동상이몽2를 연출한 김동욱 PD는 24일 OSEN에 조현재 씨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하고 있을 때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가슴이 아파서 언급하는 것조차 힘들어하셨던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지 몰랐다. 현장에서 아이와 함께 아버지의 영정을 보시고 울컥하셔서 마음속에 있던 진정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일 수밖에 없는 공감되는 주제이지 않나. 스태프들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현장에서 듣고 먹먹해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어 그는 아무래도 아버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고 조현재 씨가 항상 다 같이 사진을 찍지 못했던 걸 아쉬워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박민정 씨가 선물을 미리 준비하신 것 같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김동욱 PD는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강남 이상화 예비부부의 다음화 출연에 대해 두 사람을 저와 동상이몽2를 공동 연출하고 있는 김명하 PD가 이어줬다. 김명하 PD가 SBS 예능 정글의 법칙 조연출일 때 두 사람의 사랑이 싹 트는 시발점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 또 이상화 씨가 연예인이 아니라서 예능 출연을 걱정했던데 아는 PD가 있으니 쉽게 선택해주신 것 같다라고 섭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한 뒤 예비 신혼부부이다 보니까 두 분이 신혼을 준비하는 과정 등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 이상화 씨는 금메달리스트니까 혼자 외롭게 운동을 하거나 시크하고 터프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강남 씨 앞에서는 애교가 많으셨다. 그런 부분이 색다르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전해 흥미를 높였다. 한편 동상이몽이는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의 의미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 밤 11시 20분 방송된다. 조현재, 박민정은 강원도에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박민정은 조현재를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들 수 있는 조현재 맞춤형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것. 박민정은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서 배워왔다라며 강원도에 내려오기 전 조현재를 위해 쿠킹 클래스까지 다녔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박민정은 고마워하는 조현재에게 그동안 오빠한테 너무 많이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다라며 속마음을 드러냈고 그러다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 장면에서 저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느냐고 혼났네요. 처음 보는 아내의 눈물에 깜짝 놀란 조현재는 이내 박민정을 안아주고 달래며 또 한 번 다정한 남편의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 이후에 조현재는 박민정과 식사를 하며 배우라는 삶을 살면서 갇혀있던 게 많았던 것 같다. 즐기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밝혔고, 이어 그는 그러다 자기가 하나하나 이끌어줄 때 행복감을 느꼈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조현재의 어려웠던 과거가 밝혀졌는데요. 갑작스럽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자 중학교만 졸업하고 평일에는 신문 배달, 주말에는 뷔페 서빙부터 세차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밝힌 조현재. 그동안 드라마에 출연한 역할 등을 보면 곱게 자랐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왔고, 검정고시를 패스 후에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다고 합니다. 이날 방송에서 배우 조현재의 19살 사진을 보고 다들 놀랐는데요. 잘생기긴 잘생겼네요. 조현재가 방송 후 여자 사람 친구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9월 23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 인원은 내 운명에서 조현재는 방송 후 주변 반응을 밝혔다. MC 서장훈이 조현재도 방송 후 여사친들 연락을 많이 받았다고? 라고 묻자 조현재는 한채영, 이보영의 연락을 받았다며 굉장히 재미있게 산다고,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MC 김구라가 그분들도 초코파이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냐고 묻자 조현재는 서동요 할 때 보영 누나는 제가 많이 먹는 걸 알고 있었다. 대접에다 먹고 그랬으니까라고 답했다. 또 조현재는 배우 지준이의 연락도 받았다며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잘 보고 있다고, 열심히 사는 게 보기 좋다고라고 말했다. 김구라는 제작진이 그분들을 섭외하는 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더했고, 조현재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아서 라며 당황했다. 김구라는 난 농담 삼아 말했는데 왜 사명감을 느끼냐고 수습했다. 웰스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배우 조현재가 결혼 소식을 알려 네티즌과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네요. 연애한다는 소식이야 예전에 전했지만 요즘 활동이 좀 뜸했던 데다가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결혼 발표라 그런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 러브레터 같은 드라마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류 스타, 청춘 스타로 등극했던 배우 조현재, 배우 박용우 닮은 꼴로도 유명한 조현재에 대해 궁금한 점 몇 가지 알아볼게요. 조현재는 1980년 5월 9일에 서울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올해 39살이 된 것이죠.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0년에 포카리 스웨트 광고로 데뷔하며 바로 팬들의 눈에 띄었던 조현재인데요. 특히 당시 톱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수혜와 주연을 맡은 애절한 러브레터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끄는 한류 스타가 됩니다. 극중 본인이 맡았던 주인공 이름인 우진을 붙여 우진아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러브레터에서 조현재의 아역을 연기했던 유승호가 정변의 표본으로 얼마나 훈훈하게 자랐는지는 두 말 하면 입 아픈 소리겠죠? 그 후 햇빛 쏟아지다, 구미호 외전 서동요 등에서 송혜교, 김태희, 이보영 등 당대 최고 여자 톱스타들과 호흡을 맞추며 고공 인기를 이어다가 군입대해 제대한 후 현재까지도 꾸준한 활동을 했죠. 하지만 2013년 제왕의 딸 수백향에서 서현진과 호흡을 맞추고 2015년 용파리에서 생애 최초 악역에 도전한 후로 상당히 활동이 뜸했던 조현재인데요. 오히려 문체부 차관을 지냈으며 최근에 축구협회 부회장이 된 조현재 전 차관이 최근 언론에서 더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일 정도였어요. 2017년에 하지원 주연의 병원선에서 재벌 후계자 역카메오로 특별 출연한 것 말고는 최근 몇 년 큰 활동이 없었던 조현재.
그래서 근황을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았는데 결혼이라는 기쁜 소식으로 근황을 전하게 되었네요. 조현재는 바로 이번 주인 3월 24일에 서울 모처에서 일반인 여성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부인들 뿐이 유명인이 아닌지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공개로 식을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최근 성폭력 혐의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배우 조재현의 부인 김지숙 씨를 조현재의 예비 아내 이름으로 착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니, 조현재의 예비 부인은 일반인으로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날렵한 턱선으로 실물갑 연예인 중 한 명이라는 조현재. 결혼 소식과 더불어 장나라, 찬성 등과 함께 출연을 맡은 열혈지부 명탐정으로 드라마 컴백도 하는데요. 결혼 축하드리고 TV, 영화 스크린에서도 많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